자, 열기 눌러서 섹션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엑셀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논리입니다. 논리. 지금까지 계산한 건 우격다짐 계산이에요. 무조건 여기에서 이렇게 계산하라 이런 거죠. 그나마 뭐 조건을 걸어가지고 국문학과 영문학과 따졌지만은 지금 논리는 뭐냐면 처음부터 조건에 맞는 것만 갖고 계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논리가. 사람도 항상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생각하고 판단하거든요. 8장에 대한 내용을 좀 볼게요. 논리함수. 논리함수에는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if 함수가 나와 있고 if 에러가 나와 있잖아요. if는 뭐 100% 나옵니다. 이건 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나오게끔 되어 있는 문제고, if랑 동반돼서 나오는 것 중에 결론적으로 false나 true는 안 나오니까 not, true, false는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and하고 or 중엔 and가 많이 나와요. and가 많이 나오고 뭐 섞어서 내기도 합니다만 and가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if 에라. if 함 문제부터 볼게요. if 함수는 뭐냐면 논리에 맞는 것을 처리하는 겁니다. 는 if 가로 열고 논리식이 참일 경우하고 논리식이 거짓일 경우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는 if 50이 40보다 크냐? 50이 40보다 크냐? 클 수도 있고 안 클 수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크다, 안 크다, 뭐 이렇게 나오면 되죠. 50이 40보다 크다 그러면 크다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크다라고 메시지를 출력해라.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는 if A의 첫 번째 셀이 A의 두 번째 셀하고 비교했을 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같으면 A의 첫 번째 셀 곱하기, 같으면 어차피 A 첫 번째나 A 두 번째나 같은 의미인데 거기다 500을 곱해라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A의 두 번째에서 뭐 30으로 나눠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차피 A1이나 A 두 번째가 같으면 뭐 A1을 500을 곱하나 A2를 500을 곱하나 똑같은 의미인데, 하여튼 다르면 A2를 30으로 나눠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곱하고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어보잖아요. 야, 너 그거니? 그래. 아니? 둘 중에 하나잖아요. 당신은 남자입니까? 그러면 네, 남자입니다. 아니요,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20살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당신은 초등학생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초등학생이 아니면 중학생이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남자 아니면 여자 둘밖에 없으니까 성별은 남자입니까? 그러면 맞다 그러면 남자고 아니면 여자겠지만 나이는 그건 아니잖아요. 당신 20살입니까? 그건 맞으면 20살이면 아니면 30살은 아니잖아. 20살이 아닌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둘 중에 하나를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안에다 출력하는 문제가 시험에 많이 나오고 계산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는 if 자녀수가 3인 이상입니까? 자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녀수라는 항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녀수에다가 곱하기 10만원을 하고, 아니면 자녀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2명이 있을 수도 있고 1명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수에다가 5만원을 곱하고, 이건 뭐예요? 자녀수당을 주는데 우리 회사는 3인 이상, 자녀가 3명 이상 있으면 1인당 무조건 10만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자녀수가 3명이 아니면 자녀수 곱하기 5만원만 주는 거지. 그럼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수당이 없죠. 자녀가 없으니까 당연히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한 명이다, 하나다, 둘이다 그러면 거기다 5만 원을 곱하면 되고, 그렇게 계산식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죠. if 미들 주민번호에서 8번째에서 한 글자 성별 코드죠. 그렇죠. 요것이 1이면, 근데 왜 따옴표에다 1을 물어보냐면요, MID 함수는 무조건 결과를 문자로 물어보는 거고, 주민번호에서 잘라냈잖아요. 8번째 한개 잘라내면 무조건 문자가 돼요. 숫자가 아닙니다. 그럼 1이면 남자죠? 아니면 여자가 되겠죠. 아니면 얘를 거꾸로 물어봐서 2로 물어봐서 2면 여자라고 답하고 아니면 남자라고 답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3, 4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아직 3, 4는 미성년자잖아요. 성인일 때를 따져보는 거지. 성인. 일반적인 직장에서 근무하는 성인일 때는 1 아니면 2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1, 2, 3, 4 종류가 있을 때는 2%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되게 복잡해지죠. 그때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추수 MID 주민번호에서 8, 한 개를 잘라가지고, 그러면 1이면 남자고 2면 여자고 3이면 남자고 4면 여자고 5면 남자고 6이면 여자고 이러면 되지 뭐. 그럼 간단하지. 어차피 135, 135는 남자고 246은 여자니까는 그때는 그냥 여러 개 중에 하나 고를 때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일 편하고. 성별 코드가 1, 2 둘 중에 하나만 갖고 물어봤을 때는 너 1이니? 라고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2라고 물어봐서 1이면 남자고 2면 여자니까는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둘 중에 하나. 그래서 문제는 if는 굉장히 논리적인 거고, 논리적이라는 말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거죠. 이거냐 저거냐 이거죠. 이거냐 저거냐. 여기 보니까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냐 물어봤어요. 미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정비상태가 보증이냐, 보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둘 다 물어봤네. 이게 헷갈리는 거죠. 자, 는 if 조건을 물어보는데, 조건이 여러 개일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때도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조건이 여러 개인데 너 축구 좋아하는 남자니? 물어보면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고 둘 중에 하나지 뭐. 근데 축구를 좋아하거나 여자이거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축구도 좋아하고 여자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if and 안에다가 조건 1, 조건 2 이렇게 해서 나열을 해요. 그럼 얘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and는 뭐냐면 조건을 다 만족할 때 쓰는 거야. 너 축구도 좋아하고 남자니? 축구 좋아하는 남자니? 이런 거지. 축구를 좋아하는 남학생인 경우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조건 1이 뭐야? 좋아하는 게 축구냐? 물어보는 거. 조건 2는 너 남자냐?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건을 물어볼 때 오화로 물어볼 수도 있거든. 조건 1, 조건 2. 그래서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가 있어. 이건 뭐예요? 축구를 좋아하거나 남학생일 경우거나, 축구를 좋아하거나 남학생일 경우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해도 되는 거고 남학생인 경우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축구도 안 좋아해, 남자도 아니야, 그러면 거짓이 되는 거죠. 나를 국회의원을 뽑아준다면 나는 지역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했는데 100가지 선거 공약 내놓고 나서 99가지라고 하나를 실천하지 못하면 뭐예요? 그건 거짓말 하는 거지. 그런 사람을 좋아해야죠, 우리는.
99가지 일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뭐뭐 하겠습니다. 그리고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를 국회의원을 뽑아준다면 나는 이것도 하겠습니다. 또는 뭐뭐 하거나 하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만 하면 그 사람은 옳거니 잘한 거지 뭐. 그러니까 엔더하고 오어라는 거는 시험에 오어보다는 엔더가 많이 나와요. 지금 이 문제는 그런 거예요. 1번 문제가 주행거리가 있는데, 주행거리가 지금 C의 세 번째부터 C 10번째 주행거리가 6만 미만, 이거 6만 미만이고, 정비 G3부터 G10까지 정비가 보증이면 최상급을 처리하래요. 최상급. 근데 이제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면 상급 처리하고, 그 외에는 왜 그래요 오늘? 그 외에는 공란으로 처리하시오. 빈칸으로 두시오 이거죠? 공란이 빈칸이니까 이렇게 처리하라 그러면 이제 논리식을 이제보다 전개해 봐야 되는 거예요. 책에도 그렇게 써 있을 겁니다. 어떻게 논리식을 쭉 쓰느냐가 문제인데, 이거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막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근데 많이 해본 사람은 그냥 그게 항상 머리에 그려져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처음 하실 때는 공책에다 쓰세요. 저는 메모장에다 쓰는 거지만은 여러분 공책에다 써보시면 돼요. 자, if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면 최상급이라고 처리하래요. 그럼 뭐든지 그러잖아. 조건을 물어봤는데 이 조건이 만족하면 최상급인데 아니면 뭐래? 아니면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경우의 수가 몇 가냐를 한번 보셔야 돼요. 경우의 수. 일반적인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 논리식을 물어봐서 참일 경우와 거짓 경우 둘 중에 하나거든요.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경우의 수가 합격 불합격 둘 중에 하나니까 합격인 경우를 물어봐서 맞으면 합격이고 아니면 불합격 처리하면 되는데, 지금 경우의 수가 3개예요. 최상급, 상급, 공란 3개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럼 이 부문을 한 번 물어봐 갖고는 못하죠. 처음에 물어본 건 최상급을 골라내기 위한 질문이었고, 나머지 상급이냐 공란이냐는 또 한 번 물어봐야 돼. 그래서 이번엔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런 경우 상급이라고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공란을 둬야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if 조건 물어봤는데 참일 경우가 있고, 다시 if 조건을 물어봐서 참일 경우가 거짓일 경우,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함수에 따라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 if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 이상하게 됐다? if에다가 물어볼 수 있고, 잠깐만요. if에다가 물어보는데, 조건을 물어보는데 참일 경우가 아니면 다시 if를 얻어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조건을 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도 참일 때가 있고 여기도 참일 때가 거짓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 if 조건을 물어보고 여기다 조건을 물어보고
참일 때 다시 if를 또 물어봐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여기 가서 결과를 매기는 거야. 이 조건이 만족치 않으면 거짓으로 가는데 이 조건이 참이면 안에다가 또 물어볼 수 있잖아.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해. 너 돈 있어? 아니. 땡. 그러면 거짓이 가는 거고. 이해 되시잖아요. 여긴 당신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럼 일로 가는 거지. 일로 가는 건데.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물어봤더니 사랑해 그랬어.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 물어보잖아. 그럼 돈은 얼마나 있는지. 그럼 돈은 없는데. 돈이 많으면 오케이인데 돈이 없대. 그러면 넌 여기서 땡 이거지. 처음에 나 사랑합니까? 아니요. 그러면 일단 거짓으로 땡 처리하는 거고. 그러니까 조건이 이제 참과 거짓 중에 어떤 게 if에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되게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말은 알아들어요. 우리말은 알아듣는데 이걸 엑셀화 시키는 과정이 좀 어려운 거죠.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요. 여기는 지금 조건을 물어봐서 이 조건이 참일 경우에는 오케이 그래라 이거죠. 즉, 너 90점 이상이니? 물어봤어. 그래, 나 90점 이상이야. 너 수. 근데 아닌데? 그럼 물어봐. 너 80점 이상이니? 그래, 그럼 넌 우. 너 80점 이상일 때 아니? 또 물어봐야 되겠죠? if가 또 나와야 돼. 70점 이상이니? 60점 이상이니까 수, 우, 미, 양, 가. 5가지 중에 하나 판별해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5이면 if가 몇 번 나온다? 4번 나와요. 합격, 불합격은 경우의 수가 2가지잖아요. 그렇죠? if가 한 번 나오는 거고. 지금은 최상급이냐, 상급이냐, 공란이냐 셋 중에 하나잖아요. if가 2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는 if가 2번까지 내요. 예전에 한번 3번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2번밖에 안 나오는데 왜 경우의 수가 4가지지? 아니나 달라 if가 3번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때 시험 본 사람은 조금 짜증났겠지. 왜냐면 지금까지 if는 2번밖에 안 나왔거든. 그게 뭐 출제 룰이라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항상 2번만 나왔어요. if는. 서로 다른 함수는 3개까지.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는 if 조건이 지금 2가지잖아요. 한 번에 물어볼 때 2가지씩 물어봤잖아. 주행거리가 6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냐 항상 두 가지씩 물어봤잖아요. 여기다가 AND로 결합을 해줘야지. AND로 물어봐서 주행거리가 6만 미만 그리고 정비가 보증, 이거를 AND로 묶어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면 최상급이고, 아니면 다시 if AND로 물어가지고 주행거리가 10만 미만 이거 10만 미만 이거를 대신에 이거라는 게 AND니까 여기다가 이제 컴마 찍고 정비가 보증이면, 그러면 여기는 이제 상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조건이 주행거리가 10만 미만이고 정비가 보증이라는 2가지 조건을 AND로 묶었으니까 괄호 안에 묶어야 되는 거죠. AND도 함수예요. 아니면 뭐다, 여기는 공란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한번 볼게요. 얘를 한번 보면 주행거리가 뭐예요? 여기 문제에서 주행거리가 지금 C의 세 번째 셀이죠? C의 세 번째. C의 세 번째가 6만 미만이니까 작다가 미만이죠? 작다가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정비는 뭐죠? D의 세 번째죠? 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주행거리는 아까 C의 세 번째라 그랬고, 작다 6만, 10만. 그리고 정비가 D의 세 번째고, 는 보증. 그럼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공란은 이렇게 씁니다. 공란은 따옴표 열고 닫고 이러면 공란이에요. 따옴표 열고 닫고 하면 공란, 빈칸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면 척하니 머릿속에서 써내가야 되는데 이게 어려우시니까는 이거를 책에도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나열을 해놨어. 연습장에다가 여러분들이 얘를 써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if 문법에 의해서 이렇게 말로 쓰고 and라는 함수를 써서 말로 쓰고 최종적으로 셀 주소를 써가지고 공식화해서 쓰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답이 뭐 틀렸다. 아, 다운표를 빼먹었다. 다운표 빼먹었다. 여기 다운표가 빠졌죠, 지금요. 그렇죠. 예.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예. 지금 정비 상태가 비어 있으면 무조건 빈칸입니다. 엔드로 물어봤잖아요. 엔드 6만 미만이고 10만 미만이고 간에 정비가 보증이라고 써 있어야만 돼요. 6만 미만이니까 아니래. 그러면 정비가 보증이냐를 안 물어봐요. 10만 미만이냐를 또 물어봐야지. 자, 보세요. 6만 미만입니까? 아니요. 그럼 정비가 보증입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왜? 엔드는 얘가 아니면 쟤도 아닌 거잖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물어보면 돼. 6만 미만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A. 그러면 10만 미만입니까? 아니요. 그럼 정비까지 안 물어봐도 돼. 여기서 물어봐야 돼. 6만 미만입니까? 아니요. 그럼 10만 미만입니까? 예. 그럼 보증입니까? 네. 나왔죠. 그래서 상급이 된 거죠. 6만 미만입니까? 아니요. 10만 미만입니까? 아니요. 안 넘어가요. 6만 미만입니까? 네. 보증입니까? 아닌데요. 그러면 땡. 그럼 다시 물어봐야죠. 10만 미만입니까? 아니요. 보증입니까? 땡. 그러니까 정비가 비어 있으면 보증 상태가 아니면 무조건 얘는 비어일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질문 중에 둘 다 맞춰야만이 답이 들어오는데 일단은 보증이란 말이 없으면 땡 처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책을 보면 해설을 한번 보죠. 해설을 볼게요.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길버 출판사 책이 좋다는 게 그거예요. 참 설명을 잘 해놨어요. 굉장히 잘 해놨어요. 상급을 입력하고 그 외에는 빈칸을 입력해라. 그래서 빈칸이 뭐다? 여기는 다운표 열고 닫고가 빈칸이다. 이런 식으로 다 밑에 박스에다 설명을 해놨고 하나하나씩 다 풀어서 설명해놨거든요. 이걸 연습을 하셔야 돼. 이거를 연습장에다 써가시면서 제가 메모장에 쓰듯이 그렇게 쭉 쓰시고 나서 그 쓴 거를 요걸 마지막에 쓴 거 전체 복사해서 붙였지만 여러분은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키보드로 옮겨 적으시는 거예요. 그 답이 맞으면 여러분은 이 함수를 해결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에러가 나면 어디 문법이 잘못된 건지 이걸 빨리 보셔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보증 그 상급에다 따옴표 안 썼잖아요. 따옴표 안 쓰면 따옴표 개수 가지고 따옴표 개수는 무조건 짝수가 돼야 맞거든요. 근데 따옴표를 하나 안 쓰면 홀수가 되니까 에러가 나 무조건. 그래서 앞에서부터 짝수게 따옴표의 개수를 짝짝 맞춰봐. 홀짝 맞췄는데 아까 상급에서 딱 걸렸거든. 여기서 안 썼거든. 그러니까 얘가 어쩌고 저쩌고. 자, 보여드릴게요. 다시. 제가 여기다가 이걸 빼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빼놨단 말이에요. 여기다. 그랬더니 이거 봐. 야, 너 따옴표 안 쓴 것 같다 하고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따옴표 그런가?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갑자기 비었어요 그래. 빈 게 아니지. 빈칸 두라 그랬잖아 아까. 빈칸 두라 그랬잖아. 공란으로 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비가 보증이 아니면 무조건 빈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관리 코드, 즉 여기서 말하는
i의 세 번째부터 i의 아홉 번째까지 관리 코드의 맨 앞에서 네 번째 숫자가 1이면 센터, 2이면 코드, 3이면 가드로 표시하시오. 무슨 함수? if 함수, middle 함수. 관리 코드가 뭔데요? 요게 관리 코드인데 세 번째 i의 세 번째에 있는 관리 코드가 요거야. 그럼 네 번째가 뭐다? 요거죠. 요거 얘를 갖고 자르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몇 개다? 1, 2, 3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if는 몇 번 나온다? 두 번. 1이냐 물어봐서 맞으면 센터, 아니면 2냐고 물어봐서 맞으면 포드, 아니면 3이냐고 물어볼 필요 없죠. 어차피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나머지는 3이잖아. 그때 3일 때는 안 물어봐. 그냥 가드로 출력해주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쓰죠. if mid i 세 번째, 네 번째에서 한 글자. 네 번째에서 숫자가 1이면 네 번째에서 한 글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써야 돼. 왜? mid 함수는 무조건 결과가 문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1이냐고 물어보면 안 돼. 글자 1이냐고 물어봐야지. 문자 1이냐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1이면 이렇게. 이렇게 안 썼단 말이야. 숫자 1이냐고 안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래요? 센터 하래. 센터. 아니면 포드인지 가드인지를 물어보러 또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if mid i의 세 번째에서 네 번째에서 한 글자가 이번엔 2입니까 물어봐서 2이면 뭐다? 포드. 포드도 아니면 뭐다? 다시 물어볼 필요 없죠. 3이냐고 물어볼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너는 가드. 맞죠? 답이 그렇게 되나요? 틀렸다. 그렇지. 얘를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헷갈림 싫어? 이제 이게 1입니까 물어봐 센터. 그러면 이게 참이고 이게 거짓이죠. 그렇죠? 이게 참이고 이게 거짓인데 거짓일 때는 또 물어봐야 돼. 참일까 거짓 또 물어봐야죠. 그렇죠? 그럼 요게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한번 저는 여기로 옮겨 적어서 답이 나오면 센터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1이 센터잖아. 1 맞네. 2는 포드. 얘는 포드가 나와야 되고 센터 가드 3 가드 2 포드 3 가드 2 포드 맞네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이제 눈으로 맞춰 봐야 돼. 3번 문제는 3번 문제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개인별 계획서 B 14번째서부터 B 20번째 그 다음에 작품성 C 14번째부터 C 25번째 그 다음에 통증 D 14번째부터 D 25번째 중 한 항목이라도 점수가 70 미만이 나오면 탈락. 그 외에는 통과하래. if 함수와 or 함수 쓰래. 이제 이런 게 헷갈리는 거야. 이런 게. 조건이 70 미만이면 조건이에요.
그럼 탈락이고 아니면 통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if 조건을 물어봐서 참이면 탈락이고 아니면은 통과가 되는 거예요. 조건이 헷갈리는 거예요. 조건이. 그러니까 조건이 70 미만이에요. 그렇죠? 자, if 이 세 가지 모두 70 미만이 아니죠? 이것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면 70이죠? 70 미만으로 걸리면 탈락이 되는 거죠? 그럼 5하지 뭐. 5가 쓸 건 여기밖에 없지 뭐. 그럼 B의 14번째 얘가 70보다 작은 경우하고 C 14번째 얘가 70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D 14번째 얘가 70보다 작은 경우 있겠죠. 개인별 계획서가 70점 미만이거나 작품성이 70점 미만이거나 평점이 70점 미만이거나 하여튼 셋 중에 한 가지라도 걸리면 그러면 탈락 아니면 통과 이렇게 된다는 함수예요. 이게 조금 말이 어려워요. 계획서가 70점 미만이거나 작품성이 70점 미만이거나 평점이 70점 미만이면 탈락, 그 외에는 통과 이렇게 써 있으면 알겠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적어도 하나만 70점 미만을 걸리면 탈락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and는 주어진 조건 모두가 참일 경우 전체가 참이 되는 거고 오화는 뭐냐면 주어진 조건 중 적어도 하나만 참일 경우에는 전체가 참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국회의원이 100가지 선거공약을 내세우고 나를 뽑아준다면 이거 하거나 저거 하거나 이거 하거나 그랬잖아요. 그 중에 100가지 중에 하나만 참으로 했으면 적어도 하나만 참이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다 하든 간에 하여튼 아무것도 안 하면 거짓이지. 모두 거짓이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모두 거짓이면 거짓인 거예요. 모두가 거짓이면 전체가 거짓이 되는 거고 여기는 뭐야? 어떤 것 하나라도 거짓이면 전체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게 and하고 o의 차이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요 그냥 따뜻한 남자이거나 뭐 좀 체격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체격이 좋은 사람이든지 성질이 나빠도 체격이 좋든지 아니면 삐쩍 말랐는데 참 따뜻한 사람은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되잖아. 둘 다 걸리면 좋은데 그 말은 그거잖아요. 근데 정확히 해줘야지. 이러고 다 나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까탈스러하고 한 소리 할까봐 말로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다 만족해야지 그 사람은. 한 가지만 만족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전제가 빠져야지. 총각이어야 되죠. 이래야 되는 게 빠져야 되는데 총각이거나 뭐 자,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요. 지금 과목이 세 가지죠. 세 가지. 과목이 세 가지잖아요. 계획서, 작품서, 평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10가지를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10가지 다 물어봐야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건이 3개일 경우에는 좀 그나마 괜찮아요. 3개일 경우는 괜찮은데 조건이 한 100가지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 100가지인 경우에는 어떻게 물어볼까? 참 애매하죠. 자, 조건이 10가지만 물어봐도 참 힘들 거예요. 10가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건 아까 5화로 물어보면 되는데 조건이 10가지인 경우는요. 사실은 어떻게 풀어보냐면 는 if minimum
범위를 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통과. 70점 밑으로 떨어지면 탈락이라며. 70점 밑으로 뭐라도 하나 떨어지면 탈락이라며. 그렇죠. 그럼 뭐 하면 돼? 그 점수 범위 중에서 최소값이 70점 밑으로 떨어지면 뭐야? 다 100점인데 하나가 69점 나오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값이 70점 미만이면 탈락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편해요. 제가 만약에 출제위원이라면 과목을 세 과목을 넣어주지 않고 얘를 한 7개를 넣어줄 것 같아. 7개를 넣어주고 if하고 미니멈을 써주고 문제는 똑같이 그렇게 내주죠. 한 항목이라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탈락 이렇게 써주면 이제 멘붕 오는 거야. 미니멈이 왜 나왔을까? 이렇게 이제. 근데 그건 이제 흔히 말해서 응용 문제죠. 응용 문제. 이것도 괜찮은 문제라고 봐요. 저한테 출제를 맡기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지. 그 다음 문제 잠깐 쉬었다 할게요. 4번 문제는 기록에 대한 순위를 구하래요. 기록은 i의 14번째부터 i의 21번째인가요? 에 대한 순위를 구하여 1위는 1등, 2위는 2등, 3위는 3등, 그 외에는 공란으로 처리하래. 이렇게 if 랭크 그 앰퍼샌드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이 작은 기록이 1이라고 하는 이거 꼭 랭크 함수에서 가장 작은 기록이 1등이 일반적으로 랭크는 큰 값이 1등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옵션으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1등, 2등, 3등, 공란 4가지잖아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앰퍼샌드는 또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는 if 랭크를 물어봐서 랭크를 처리해가지고 너 1등이니 물어보면 그래 나 1등이다 어쩔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면 또 if 랭크를 써가지고 너 2등이니 물어봐서 그렇다 그러면 2등이다 라고 쓰면 되고, 아니면 다시 if 랭크 써가지고 너 3등이니 물어봐서 그러면 3등이다 라고 하고, 그것도 아니면 이제는 공란 처리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를 안 썼잖아. 얘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거든. 이걸 안 해주면 이게 답이에요. 근데 앰퍼센트를 안 쓰니까 이게 틀린 거지. 이게 틀린 거야. 그렇잖아요. 앰퍼센트를 안 썼잖아요. 지금 여기 작은 값이 기록이 1등이라고 하는 것은 랭크 함수에 쓰면 되니까 이건 나중 문제고, 그러면 if 랭크를 물어봐서 너 4등 미만이니 물어보면 되죠. 4등. 아니면 3보다 작거나 같으냐, 3등 이하냐 물어보면 되죠. 1, 2, 3등이냐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네 등수를 출력해주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게 맞는 거다. 저기 위에서 1등자를 다 빼고 여기다 1% 나중에 넣으면 틀려. 여기 등자가 들어갔잖아요. 등자가 똑같이 3번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등자를 앰퍼샌드로 등자를 매기는 거예요. 랭크에다가 1등이면 1등 하고 나오면 되고, 2등이면은 2등 하면 되고, 3등이면은 3등 하고 나오면 되고, 4등서부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4등은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아니니까 공란으로 들어가면 되지. 아니요, 저 위에 틀린 거에서. 응? 틀린 거에서 1하고 1등 하지 말고 그냥 1을 써요, 그냥 계속. 여기다가 네. 그러면 요 1등이라는 말은 랭크죠? 랭크잖아요, 랭크. 등을 빼고 이렇게 랭크에다 등자를 여기는 지금 1등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고요? 등자가 지금 여기도 있고 세 군데 있으니까 셋다 빼요. 다 밖으로? 빼고 맨 나중에 M%등 여기다가 밖에다 빼주면 네, 안 돼요. 그런데 1등이면 자 1만 이렇게 써주고 네, 1만 써주고 여기 뒤에다가 여기다가 쓰는 거죠. 그러면 아니요, 여기다 써? 여기다 써? 여기 뒤에다가 네. 여기다가 등자를 이렇게 쓴다. 이렇게 그러면 요것도 쓰고 이렇게 쓰고 그러면 안 돼요. 한번 해보죠. 맞으면 정답이에요. 예. 근데 if를 몇 번 썼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등 미만 만약에 100팀이 시험을 했는데 10등 미만이면 1에서 9등까지는 아니 10등까지는 등수를 출력하라 그러면 if를 몇 번 써야 돼요? 1등이면 1등, 2등이면 2등, 3등이면 3등, 4등이면 4등, 5등이면 5등, 6등이면 6등, 10등까지 10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란 이렇게 둬야 되잖아요. 어? 만약에 쏘면은 공란에도 그냥 등자만 있는 거야? 공란에는 공란에 등자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저렇게 써준다고.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잠깐만.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then if 랭크 얘가 콤마 1이냐 그러면 1이라고 출력해라 이거잖아요 지금요. 만약에 아니면 또 물어봐서 2등이면 2등이라고 하고 아니면 이번엔 3등이냐고 물어봐서 아니면 3등이라고 쓰고 그렇지도 않으면 여기다가 앰퍼센드 등자를 쓴다 이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어디? 1등이면 1이고 2등이면 2고 빈칸 빠졌다고. 네, 그렇잖아. 그 외에는 거기다. 공란. 네. 그 다음에 아니면 빈칸이고 그렇죠? 등만 나와. 빈칸에도 등자가 붙어요. 빈칸에도 등자가 붙었죠. 그렇죠? 등만 나오는데. 맞기만 해도 저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등자를 뒤에다 붙이다 보니까는 1, 2, 3등의 경우는 몇 등 하면 되는데 공란 등도 나온단 말이에요. 공란 등도. 그 논리적으로 불편한 게 뭐냐면 10등까지는 상을 줘라 그러면 if를 10번을 써서 1등, 2등, 3등, 4등, 5등이냐고 계속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10등 같으면 이렇게만 써주면 10등 밑으로는 다 10등까지는 다 상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줄이는 방법이 좋겠죠. 일단은 안 됐네요. 그렇죠. 이거는요. 그러니까는 3등 이하일 때만 등자가 붙고 그렇지 않으면 등자도 안 붙어야죠. 그렇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then if 랭크 순위가 이 순위 범위 내에서 컴마 1 쓰고 3등 이하입니까? 아니면 4등 미만입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4등 미만 써도 되고 3등 이하입니까? 그러면 똑같이 순위를 출력해야죠. 요거 블록 안 잡았다. 여기다가 앰퍼센드 등자 붙이고 아니면 빈칸 처리하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맞는 말이다. 3등 이하일 때만 순위가 3등 이하일 때는 그 순위를 출력하고 순위 뒤에다가 등자를 붙이고 3등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은 나머지는 빈칸 처리하고 등자 붙이면 안 되고. 이때 컴마 1을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컴마 1을. 맞아요. 문제는 풀어보는 거예요. 어느 게 엑셀에서는 컴퓨터가 그렇잖아요. 이게 두 가지를 써서 처리하래. 그러면 넣어봐서 지지고 볶든 꾸며봐야 돼. 먹었더니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고 탈 수도 있고 눌러 붙을 수도 있으니까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5번) 문제는요. 5번 문제는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잘 처리해야 돼요. 함수가 지금 몇 개가 나왔어요? if 함수 하나만 나왔죠? 자, 신장 CS 24번째부터 CS 29번째인가요? 신장과 왜 이런 걸 물어봐? 체중 체중을 이용하여 판정을 구하시오 이런 거 되어 있는데 체중 빼기 가로 열고 신장 빼기 110 맞아요? 을 계산한 값이 6 이상이면 비만이래. 저는 비만이 되겠네요. 6 미만 부터 마이너스 5 이상이면 표준, 마이너스 5 이하이면 미만이면 허약. 이렇게 처리해야 돼요. if 함수 하나를 가지고. 그럼 이건 이제 우리말화 시켜야 돼. 우리말은 이제 다 알아들어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엑셀화 시키는 건데, 자, 는 if 조건을 물어보죠. 체중 빼기 신장 빼기 110 가로 닫고, 얘가 6 이상이면 어떻게 하래요? 비만이래. 비만. 아니면 또 물어봐야죠. 경우의 수가 세 가지잖아. 비만, 표준, 허약 셋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if 체중 빼기 괄호 열고 신장 빼기 110의 값이 6 미만 마이너스 5 이상이면 표준, 그리고 마이너스 5 미만이면 허약. 이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시 뭐 if를 또 쓴다고 봐도 되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이거는 if 이걸 복사해서 붙일게요. 이거는요 6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6 쓰면 되겠죠? 6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6이면 되겠죠? 비만이고요. 다시 if 자, 6 미만 마이너스 5 이상이란 말을 잘 보세요. 어차피 6 이상이냐고 물어봤으니까는 그렇다면 비만이지만 6 이상입니까? 이제 아니면 뭐예요? 6 이상이 아니면 6 미만이죠? 그렇잖아요. 수음량과 매길 때 90 이상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면 수지만 아니면 90 미만이란 얘기잖아요. 90 미만 중에서 다시 80 이상을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서는 6 미만이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6 미만 마이너스 5 이상이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5 이상이냐고 물어보면 돼요. 어차피 6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온 거잖아.
그게 6 미만이란 말이 포함된 거예요. 이 안에는. 이렇게 문제를 내면 되게 헷갈려 하는 거예요.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5 이상이냐 물어보는 거는 위에 6 이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6 미만이면서 마이너스 5 이상이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처리하고, 그렇다면 표준이라고 하고, 이제 비만도 아니고 표준도 아니면 5 마이너스 5 미만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마이너스 5 이상인데 아니니까 5 마이너스 5 미만이잖아요. 여기서 허약 그냥 묶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냥 묶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뭐 마이너스 5 미만 뭐 어쩌고 저쩌고 물어볼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면 되는 거죠. 이제 이거를 그대로 이제 셀 주소로 들어가 볼게요. 체중은 G 24번째고, 신장은 C 24번째고, 그렇죠? 여기 체중은 G 24번째고, 신장은 C 24번째고. 이게 답이네. 그렇죠? 그럼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뭐 셋 중에 하나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정확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교재 106쪽에 보시면은 수식 만들기라고 해서 우리말을 써놓고 나서 그거를 엑셀화 시키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예, 잘 보시면 예, 답이 나옵니다. 자, 이제 섹션 08번 문제 기출공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터넷 중독 지수라는 걸 가지고 이제 치료 여부를 입력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각각 4 이상이래요. 그럼 AND 써야죠. 그 다음에 평균이 7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조건이 지금 검색지수, 음란물지수, 게임지수가 각각 4 이상이고 평균이 7 이상이고, 이 네 가지를 다 만족하면은 이 사람은 치료 요망이고, 그렇지 않으면 주의라는 거죠. 자, 107페이지로 가서 본다면 1번 문제, 검색지수라는 건 뭐냐면 B의 세 번째서부터 B의 12번째, 음란물 지수, 많이 들어본 용어들이죠. 그 다음에 게임 지수, D의 세 번째부터 D의 12번째 값이 각각 4 이상이고, 이 세 값의 평균이 7 이상이면 뭐라고요? 치료 요망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의라고 해라. if 함수 쓰고 and 함수 쓰고 average 함수 쓰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인터넷진흥원에 가시면은 인터넷 중독센터라고 있어요. 중독치료센터라고 있습니다. 치료센터에 가시면은 저희 집에는 뭐 대학 다니는 애하고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있는데, 우리 애가 방학 때 되면 한 일주일이든 밥만 먹고 잠도 거의 안 자고 핸드폰 게임만 해요. 그래서 중독인가 보다 이렇게 막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하도 걱정이 되길래 야 반납해, 제가 뺏었어요. 뺏었더니 핸드폰을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공부만 해요. 또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떠나서 책도 읽고, 책 읽어 그러면 책 읽고, 공부하면 공부하고, 핸드폰을 안 찾아요. 막
어쩔 줄을 몰라 해야 되는데 속으로 이거 중독은 아닌가 보다. 그냥 좋아할 뿐이다. 이는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인터넷 진흥원에 가시면 이 검사하는 거 있습니다. 검사하는 표도 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들 다 따로따로 검사하는 게 있는데 음란물 중독, 뭐 게임 중독,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검색 중독 들어보셨어요? 검색 중독? 중독이 뭐뭐 있는지 아세요? 채팅 중독, 음란물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검색 중독 이렇게 있어요. 요즘 핸드폰 중독도 있죠. 이제 이 핸드폰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인데 핸드폰도 보면 게임에 미친 사람이 있고 핸드폰 자체에 미친 사람이 있고 그렇죠. 좀비처럼 뭐 걸어다니다 어디서 부닥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검색 중독은 우리나라에 몇 명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갑자기 지나가다가 홈쇼핑이라는 얘기가 딱 떠올라서 그러면 홈쇼핑의 역사부터 다 인터넷 찾아가지고 논문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기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그런 사람이 검색 중독이래요. 치유가 거의 안 된대요. 속된 말로 손목을 자르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도 교육을 받으러 갔더니 우리나라의 많은 인원수는 아니래요. 극히 뭐 손안에 될 정도로 된다는데 그렇게 심하대요. 이 사람들은. 정신병이래 정신병. 그리고 뭐 음란물이고 게임이고 뭐 채팅이고 이런 거는요 좀 이렇게 달래고 얼르고 하면 다 해결된대요. 막 윽박 지르니까는 애들이 반발심에 더 하는 거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문제는 답을 맞춰야죠. 자 이렇게 됐어요. 세 가지를 가지고 물어보는데 자 물어볼게요. 자 는 if 자 and 안에다가 검색 지수가 4 이상 그렇죠? 4 이상 음란물 지수 4 이상 그 다음에 게임 지수 4 이상 그리고 평균 7 이상 이거죠. and 안에다 4가지 묻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뭐다? 치료 요망이라는 거예요. 치료 요망.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다? 주의해서 잘 봐라 이 얘기. 그 얘기 같아요. 함수는 if, and, average는 평균 있다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럼 검색 지수는 아까 뭐라고요? B3. 음란물 지수는 뭐다? C3. 게임 지수는 뭐다? D3. 평균은 뭐다? average B3에서부터 D3까지. 이러면 평균이 되는 거죠. 이게 답이 되는 거죠. 함수를 하나씩 풀어 맞춰보는 거예요. 퍼즐 풀듯이 조립하듯이 풀어 나가시면 돼요. 말 뜻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말을 저도 써보는 겁니다. 저는 뭐 이 상황은 벌써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책에 있는 대로 써보시고 그 다음에 함수를 가지고 아까 초기에 제가 if가 뭐다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if는 논리식인데 이 논리식이 참일 때가 있고 거짓일 때가 있다. 물어보는 거죠. 질문을 물어봐서 이 질문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니까는. 근데 질문이 여러 개일 때는 and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고 or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고 and와 묶어서 질문하기도 합니다. 뭐뭐이면서 뭐뭐이거나 뭐뭐이면서 뭐뭐인 거 이런 거 있어요. 그럼 and 안에 or가 들어가고 and 안에 or가 들어가서 막 복잡해져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답을 맞추면은 한번 풀어볼까요? 이렇게 해설이 일단은 4가 넘어야 돼요. 3 3은 일단은 땡이고 2, 1 이런 건 땡이죠. 3 이런 건 땡인데 2 이런 거. 그런데 이제 평균이 7이 돼야 되니까 평균이 7 되기 위해서 계산해 보는 거니까 대충 눈으로 검사해 보면 나올 것 같아요. 2번 문제는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이
H 세 번째부터 H의 아홉 번째를 기준으로 가장 높으면 최고가라고 출력하고 가장 낮으면 최저가라고 출력하래. 그 외에는 공백으로 처리하래. 무슨 함수 써서 if max minimum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함수를 풀 때 보세요. 너 최대값이니? 물어보죠. 잠깐만, 최대값인지 모르는지 하여튼 찾아보겠죠. 최대값이면 그래 나 최대값이야. 아니. 그럼 혹시 최소값? 아니. 그럼 물어보죠. 얘한테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죠. 그러다 보면 이 중에 하나는 최대값이 나오고 이 중에 하나는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렇죠? if 최대값하고 나하고 H 세 번째하고 최대값하고 같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최고가가 되는 거죠. 최고가가 되는 거죠. 아니면 또 if를 써서 H 세 번째가 내 값이죠. 그렇죠? 얘가 최저값하고 같으면 그러면 최저가라고 출력하고 그것도 아니면 공란이지 뭐.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너 최대값이니? 그래. 그러면 최대값. 근데 아니? 그러면 너 최저값? 아니? 그러면 두 번째 너 최대값이냐? 최저값이냐? 물어봐서 그 중에 하나 걸리겠죠. 그러면 아마도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저값인가 그런 것 같은데 숫자를 보면 440, 449, 45, 45, 45, 46, 46 얘가 최대값이고 얘가 최저값 같은데 그러면 이제 물어볼 때 는 if H 세 번째가 max H 세 번째부터 H 아홉 번째 중에서 이때 요 앞에 뭐가 들어가요? 달러가 들어가야죠. 이렇게 달러가 들어가야죠. 아니면 H 세 번째를 max 뒤에다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건 앞뒤로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최고가 아니면 뭐다? 쓰기 귀찮으니까 복사해서 베낄까요? 이번엔 미니멈. 그러면 최저가 그것도 아니면 공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너 최대값은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써도 돼요. 얘를 이 뒤에다가 여기다가 는 H3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도 상관없습니다. 꼭 이걸 꼭 앞에다가 안 물어보고 이 뒤에다가 물어봐도 돼요. 는 H3 이렇게 물어봐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똑같은 거니까 A하고 B하고 같으냐 물어봐도 되고 B가 A하고 같으냐 물어봐도 되고 상관없으니까요. 예, 그때 잠깐만 복사를 잘못했나 보다. 최고가하고 최저가 맞네요. 그렇죠. 달러 표시 들어간다는 거 왜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내 거를 가지고 이 전체 중에서 최대값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저값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달러가 들어갔다라는 거. 자, 3번 문제. 성별이 이번에는 1, 2, 3, 4 넷 중에 하나예요. 주민등록번호에서 주민번호가 지금 어디에 있다? C 16번째부터 C에 뒤에 21번째까지 되어 있네요. 두 칸으로 만들어놨네. 두 칸. 번호를 이용하여 성별을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주민번호의 여덟 번째 숫자가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4이면 여. 이게 순례관이에요. if 5와 미들. 어차피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경우에서는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 1 또는 3이 문제가 아니라 남자 아니면 여자잖아요. 그럼 if는 한 번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if 5와 성별 코드가 1, 성별 코드가 3 이르면 남자가 되고 아니면 여자가 되고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성별 코드가 1 또는 3 5가 또는이니까 그러면 남자 2 또는 4는 안 물어봐도 되잖아. 어차피 1 또는 3 물어보고 남자면 끝이고 아니면 2 또는 4가 되는 여자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성별 코드는 남자 아니면 여자니까 경우의 수가 그래서 if는 한 번만이면 끝난다. 그럼 성별 코드는 어떻게 물어봤다? 여기다가 MID C 16번째 8, 1개 얘가 성별 코드죠? 요게 성별 코드가 되는 거죠. 요거다 똑같이 쓰시면 되죠. 성별 코드는 주민등록번호 8번째에서 한 글자가 되어 있으니까 8번째 숫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몇 개인지는 다운편에 써 있잖아요. 한 글자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감안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답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여, 남, 여, 남. 맞네요. 예. 자, 짝수, 홀수 계산해 볼게요. 짝수, 홀수.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는 세대수 H 16부터 H의 24번째까지의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라고 출력하고 홀수이면 홀수라고 출력하래요. 어차피 짝수 아니면 홀수 둘 중에 하나니까 if는 한 번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if mode 는 if mode 세대수, 2는 0 그러면 짝수 아니면 홀수. 여기서 말하는 세대수는 H16이니까 H16이라고 쓰면 되겠네. 자, 모드 함수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풀어봤는데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는 모드 어떤 수가 있고 n이 있을 때 수를 n으로 나누었을 때 이 나머지 값 나머지를 구하는 게 모드 함수예요. 모듈라 잉여라고 잉여 남는 거. 예. 그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수를 n으로 나눴는데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얼마이냐. 근데 예를 들어서 if memory 수가 있고 n 근데 나머지가 0이더라. 그러면 이거는 이 수는 n의 배수이다 라고 출력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이런 경우에요. 나머지가 0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수를 20으로 나눴더니 나머지 0이면 그 수는 20의 배수가 되고
그 수를 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 0이면 2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2의 배수가 짝수니까는. 나머지가 2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1이면 홀수가 되는 거죠. 어차피 짝수 아니면 홀수 둘 중에 하나니까는 어떤 수를 3으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0이 더나 그럼 3의 배수가 되는 거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MOD는 단순히 나머지를 구할 때 쓰기도 하지만은 어떤 배수 관계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때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3의 배수, 4의 배수 이런 것보다는 짝수다 홀수다 그러면 짝수가 뭐지? 2의 배수가 짝수. 그래서 2로 나누면 0이다. 이걸 내기 위해서 짝수를 내는 것 뿐이에요. 3의 배수인지를 확인해봐라 그러면 컴마 3 쓰는 건 다 아는데 짝수 홀수 그러면 한 번쯤은 더 생각해야 되잖아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생각을 해야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답을 물어보면 이거는 뭐 대본의 답이 그냥 홀라당 나오죠. 뭐 짝수 홀수인지 대본에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갖고도 뭐를 하냐면은요. 우리가 그 윤년 있잖아요. 윤달은 어렵고 음력으로 하는 건 어렵고요. 윤년. 그러니까 뭐 홀수는 일단 윤년은 아니죠. 짝수 중에서 100의 배수, 400의 배수, 4의 배수 뭐 따지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400의 배수인지 100의 배수인지 4의 배수인지는 MOD로 나누면 되죠. 연도를. 올해가 윤년인지 아닌지를 판별하시오. 그럼 윤년 공식이 나올 거 아닙니까? 400의 배수, 뭐 100의 배수, 4의 배수 관계. 그러면 오늘 날짜 중에서 연도, 이어 함수를 가지고 MOD에다 넣어주는 거죠. MOD에다가. 그래서 컴마 400 그러면 400의 배수, 400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컴마 0이면 는 0이면 400의 배수라는 거고. 그 윤년 계산하는 공식은 내가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알려줄 테니까 쓰면 되는데 if, year, today, MOD. 벌써 함수가 4번 나와. 4가지가 나와. 시험에 못 나오는 거죠. 날짜를 딱 정해주고 한다 그러면 today 말고 그 날짜에서 year를 빼주면 되는 게 if, MOD, year. 근데 end도 있어야 되잖아. 우와, 안 돼. 5개, 4개에서 함수를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네. 어려워서 내는 게 아니라 함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못 물어보는 거죠. 자, 합격 여부 하나 남았습니다. 가산점에 면접 점수를 더한 점수가 면접 점수 여기서 말하는 면접 점수는 C 25번째부터 C 32번째 면접 점수의 평균값 이상이면 합격 처리하고 아니면 불합격 처리하래요. 근데 면접 점수는 있어요? 가산점이라는 항목이 없네요. 가산점이라는 항목이 없잖아요. 밑에 뭐라고 되냐면 가산점은 군대 여부 B의 25번째부터 B의 32번째까지 필이면 3점 부여, 미필이면 0점 부여. 없음이라도 0점을 준다는 얘기죠. 무슨 함수 써라? if하고 average를 써라.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보세요. 함수는 이렇게 쓰면 돼요. 는 if 가산점 더하기 면접 점수 얘가 면접 점수의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해라? 그러면 이 사람은 합격 아니면 불합격. 이게 답이에요. 말이 그렇잖아요.
가산점에다가 면접 점수를 더한 점수가 가산점 플러스 면접 점수가 면접 점수의 평균값보다 이상이면 면접 평균값 이상이면 크거나 같으면 이게 크거나 같은 게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합격 아니면 불합격.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가산점을 아무리 면접 점수는 있어. 면접 점수는 있으니까 찾으면 되는데 가산점이라는 항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가산점을 이제 또 찾아야 돼. 필인지 미필인지를 찾아가지고 3점이냐 0점이냐를 줘야 돼. 또 물어봐야 돼. 여기다가 군대 여부가 필입니까? 물어봐서 필이면 3 아니면 땡 이거지. 군대 여부가 필이면 3점이고 아니면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을 더하든 0을 더하든 더해서 면접 점수를 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공식 나왔지 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군대 여부는 뭐예요? B 25번째. 면접 점수는 뭐? C의 25번째. 평균은 뭐다? 에버레이지 C의 25번째부터 C의 32번째까지. 근데 여기는 달러가 들어가야죠?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뭘 아는 놈이 떠드니까 그냥 훅 떠들고 말았는데 109페이지 보시면은 수식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읽고 이해되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셔야 돼. 써 보시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거를 이 책 없이 따라락 문제만 보고 쓸 줄 알아야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많이 연습을 하실 수밖에 없어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합격 불합격이. 얘를 꼭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당분간은 함수 계산하는 문제 안 나오고요. 분석 작업 들어가는데 분석 작업이 의외로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쉬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